안녕하세요. 씩TV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마야의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야의 프로젝트 설정을 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파일 메뉴에 아래에 내려와 보시면 지금처럼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윈도우 그리고 셋 프로젝트라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두 기능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상대 경로는요. 우리가 대부분 C 드라이브, 그죠? C 드라이브에 기타 등등 유저 폴더, 유저스 폴더, 그리고 하나의 폴더를 또 만나면 마야 폴더라고 할게요. 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구조가 돼 있으면 C 드라이브에서 쭉 연속적으로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하나 바뀐다던가 아니면 C 드라이브가 D 드라이브로 바뀐다던가 했을 때 전혀 다른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저라고만 치고 여기도 3ds max 그죠? 이렇게 치게 되면 서로 다른 경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유저스에서 S자 하나만 빠져도 전혀 다른 경로가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절대 경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주소도 절대 경로와 같은 개념이죠. 집 주소에서 글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숫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다른 곳으로 우편물이 배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윈도우에서 우리가 마야 작업을 할 때도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작업이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크게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점점점 커지게 돼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양한 데이터를 마야심 파일로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면 그 절대 경로로 작업을 하느냐 상대 경로로 작업을 하느냐에 있어서 나중에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결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번거로움이 생겨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프로젝트의 개념을 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왔고요. 기본적으로 마야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가볼게요. 폴더에 오시게 되면 마야를 설치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 드라이브의 유저에 그리고 이건 사용자명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제 이름은 세르시아로 되어 있고요. 더큐멘트 마야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구조 이게 절대 경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그 안에 디폴트 폴더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트리 구조 폴더 안에 어세스, 오토 세이브, 캐시, 클립스, 데이터 등등 다양한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마야 설치한 분들은 다 똑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조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 고민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 장점은 내가 마야를 작업하고 할 때 이런 심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 텍스처 데이터나 기타 등등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복잡하겠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작업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스크립트든 파이프라인 툴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한쪽 폴더에 몰아서 되어 있으면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산만해지기도 하고 개발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심파일, 마야의 심파일은 심폴더에만 넣기로 그리고 마야에 우리가 재질을 만들 때 쓰게 될 텍스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소스 이미지 폴더에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캐시 파일이나 어셋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폴더에 물론 여기 어셋 폴더가 또 있기도 합니다. 여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디에 넣을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캐시 데이터가 필요해 하게 되면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쉽고 빠르게 관련된 캐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폴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기본
네, 디폴트 그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랜덤에는 지금 설치 안 한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는 랜덤에는 설치했기 때문에 저 폴더 구조가 하나 더 생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구조를 잠깐 마에서 또 같이 살펴볼게요. 자, 파일로 오시게 되면 프로젝트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이렇게 프로젝트 윈도우 창이 뜨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그대로가 다 들어와 있죠. 그죠? 네, 언제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다르게 이름을 바꿔서 쓰고 싶어, 회사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조금 다른 폴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언제든지 바꿔서 쓰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여기 폴더 버튼을 눌러서 네, 자, 경로를 바꾸셔도 됩니다. 네, 저는 뭐 하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세컨더리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씬 파일 보면 에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에디트 폴더 구조, 기타 등등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조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랜슬레이터 데이터 로케이션이 있는데 네, 익스포트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 지금 다 데이터 폴더로 통일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AVX로 바꾸거나 익스포트를 할 때 데이터 폴더가 아니라 나는 씬 폴더로 가고 싶어 하게 되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기본이 되는 것만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로케이션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절대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디폴트 이 부분부터 아래에 있는 이 폴더 구조는 사실 마에서 상대 경로로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을 하는 것 기준으로 상대의 경로로 항상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선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실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쪽 디폴트, 그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마야를 설치함이 있는 이 지금 기본, 자,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미지, 소스 이미지로 가서요. 보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2장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는, 자, 아까 디폴트 폴더, 마야가 프로젝트로 잡아놓은 이 디폴트 폴더 안에 있는 소스 이미지 폴더에 그대로 놔두고요. 다음 하나는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로 지금 이름을 해놓은 이 이미지는 자, 디폴트 폴더, 이 밖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폴더 바로 아래에다가 디폴트와 함께 위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X 잘라내게 해서 프로젝트로 가서 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마야는 지금 디폴트 폴더 여기를 지금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놨죠. 그죠? 프로젝트로 PRO JECT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 지금 아웃사이드 프로젝트 이미지 파일은 그 프로젝트 폴더 외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할 때와 프로젝트 폴더 밖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차이를 위해서 제가 플랜을 2개를 만들겠습니다. 플랜을 2개를 만들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재질을 적용할게요. 단축키 Shift T, Shift 플러스 T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새로운 재질을 어사인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Shift T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마야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야에 램버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도 램버트 재질을 새롭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램버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적용할 건데, 램버트 2 와서요, 그죠? 램버트 2에 와서 컬러에다가 여기 체커박스를 클릭해서 파일 로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와서 2D 텍스처에 파일을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우선 이미지 네임에 있는 여기에 이제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온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저 폴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경로에 폴더가 자동으로 뜨는지를 우선 살펴볼게요. 자, 눌렀더니 자, 어디냐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디폴트, 그죠? 그 프로젝트
디폴트 이 폴더 안에 있는 소스 이미지, 그죠? 소스 이미지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소스 이미지에다가 사용하게 될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놓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마야가 기본적으로 이 폴더를 열어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불러올 때 똑같이 소스 이미지 폴더가 나오겠죠. 자, 이미지 폴더가 나왔지만 저는 자, 여기가 아니라 자, 우선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소스 이미지 폴더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시면 아까 제가 프로젝트에 있는 디폴트 이 프로젝트 폴더 바로 같은 위치에 아웃사이드 프로젝트 이 JPG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클릭을 할게요.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불러와졌는데 지금 뷰포트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네요. 자, 그래서 텍스처가 보이게끔 숫자 단축키 6을 눌러서 숫자 6을 눌러서 네, 텍스처가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설정이 된 폴더 내부에 있는 소스 이미지에서 불러왔을 때랑, 그리고 네, 프로젝트 설정이 되어 있는 디폴트 폴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불러온 텍스처 이미지랑 아무 문제 없이 불러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러와졌을 때 경로가 어떻게 써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디폴트 프로젝트 안에 있는 소스 이미지 폴더에 있는 자, 요 텍스처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컬러를 클릭하시면 자, 볼게요. 네, 했더니 지금 소스 이미지 인사이드 프로젝트 JPG라고 써 있네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설정해 놓은 디폴트 폴더 있죠? 디폴트, 그죠? 디폴트. 이 폴더 아래에서부터 경로를 자연스럽게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을 상대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프로젝트를 딱 설정한 폴더 그 아래에 있는 소스 이미지 폴더를 자동으로 찾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른쪽에 절대 경로를 볼게요. 절대 경로를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 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네, C 드라이브부터 모든 경로가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경로 중에 뭐라도 하나가 달라지게 되면 이 파일은 불러올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씬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파일 가셔서 자, 세이브 씬 하겠습니다. 세이브 씬을 누르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볼게요. 어느 폴더가 열렸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하게 되면 자, 아까 프로젝트의 디폴트 폴더에 씬 폴더가 열렸네요. 그래서 그죠? 씬 파일은 요 씬 폴더 안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자, current 프로젝트에서 디폴트가 지금 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씬, 어셋, 이미지 해서 폴더가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조금 더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씬 폴더, 어셋, 이미지, 그죠? 자, 그리고 소스 이미지도 가볼까요? 네, 하게 되면 네, 요 폴더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루트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당연한 얘기지만 디폴트 폴더에 있는 전체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자, 다시 그냥 씬 폴더로 가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니까 네, 패스라고 칠게요. 제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패스가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정도니까. 그리고 세이브 에이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장을 할 때 저는 마야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저장을 하고요. 마야 아스키 로도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우선은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세이브 에이지를 하고요. 자, 다시 세이브 씬 에이지를 이번엔 클릭을 해서 온 다음에 자, 마야 아스키 그죠? 로 되어 있는 MA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MA냐 MB냐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해서 네, 세이브 에이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된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디폴트 폴더를 이동을 해서 자,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하나는 MA 마야 아스키 버전이고요. 하나는 마야 바이너리 버전입니다. 자, 우선은 이 포맷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마야 아스키는요. 그 사용자, 우리들이죠. 네, 사용자가 조금 파일을 확인을 하고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에서 열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로 적혀져 있는 마야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야 바이너리는 뭐 이진법, 컴퓨터는 사실 0하고 1이란 숫자밖에 인지를 못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진법 원리에 의해서 그 컴퓨터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네,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포맷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마야에서 열 때는 조금 더 MB 파일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네, 압축을 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 용량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마야에서 바로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거나 쓰거나 할 때 데이터도 줄게 되고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MA 아스키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끔 컨버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데이터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마야에서 읽어 드릴 때 다시 마야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컨버팅이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야 바이너리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뭐 나중에 헤비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MB 파일은 수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MA 파일은 조금 더 수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MA 파일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MB를 쓰셔도 되겠지만 MA 파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MB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MA 파일을 우선 제가 메모장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지금처럼 네, 뭔가 파일 인포에서 VLA 버전 그리고 마야 버전, 그죠? 마야 2019 뭐 이렇게 해서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왔더니 네, 뭔가 익숙한 것들이 보이긴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제가 JPG, 그죠? 아까 파일을 불러왔는데 그 파일을 좀 찾아볼게요. 컨트롤 F에서 .jpg 해서 네, jpg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찾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죠? 네, 아까 제가 불러왔던 그 소스 이미지 경로가 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이드 프로젝트 JPG는 제가 소스 이미지 폴더에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프로젝트 JPG는 디폴트 폴더 기억나시죠? 프로젝트 설정되는 디폴트 폴더 밖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두 개가 다 절대 경로처럼 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그죠? 자, 아래에 그 프로젝트 우리가 설정한 디폴트 폴더 외부에서 불러온 거에는 다 이렇게 경로가 네, 슬래시로 돼 있어요. 슬래시로, 그죠? 슬래시로. 그런데 자, 볼게요. 아까 프로젝트를 했던 네, 디폴트 프로젝트를 우리가 폴더를 프로젝트로 설정을 했었죠. 잘 보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슬래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제 마야를 실행을 하면서 요 디폴트 폴더를 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다른 폴더로.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절대 경로도 바뀌게 될 텐데 마야가 언제든지 그 프로젝트를 설정을 다시 하게 되면 자, 요 역슬래시 기준으로 자, 바뀐 경로 다음에 이렇게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대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네, 이 역슬래시 앞은 프로젝트 설정을 하면 언제든지 마야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그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소스 이미지에서 이 경로를 자동으로 찾게 된다. 이 개념이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A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걸 보시고 언제든지 네, 제가 필요에 의하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뭐 카피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디폴트 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마야가 이 아웃사이드 프로젝트 파일을 JPG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때 이 경로에서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면 제가 마야를 열지도 않고 마야의 신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조금
아셔야 돼요. 마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네, 명령어들이 어떤 일을 해주는지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되지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니까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얘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이고요. 자, 이제 그 MA 파일 말고 MB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 파일. 자, MB 파일은 어떻게 쓰여 있나 같이 또 열어볼게요. 열었더니 이번엔 뭔가 프론트 스텝스 등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널 그죠? 이상한 언어들이 써 있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텍스트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헥사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폼에서 좀 변경, 그 에디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네, 간단하게 이제 돌려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네, 컴퓨터는 이런 네, 지금 16진수로 되어 있는데 10진수는 아실 거고 16진수는 뭐 아무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조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여기 그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그냥 보셔도 난해하죠.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애초에 그 바이너리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건 수정해서 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MA로 적용을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됐고 다시 이제 파일 뉴로 갈게요. 뉴로 갔고요. 이번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지금 프로젝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게 되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디폴트로 돼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를 또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자, 뉴를 누르시고요. 그죠? 마야 프로젝트로 돼 있는데 폴더를 누르고 자,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서 여기 셀렉트를 할게요. 그러면 네, 전혀 다른 지금 경로가 만들어졌고요. 뉴 프로젝트 그냥 뭐 이름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뭐 그냥 네, 붙여줄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폴더 구조를 저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셉을 할게요. 어셉. 그죠? 어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그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 폴더를 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설정한 뉴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똑같은 네, 이렇게 폴더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거 여기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메일 파일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시게 되면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메일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뭐 마야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씬 폴더가 열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BJ 뭐 익스포트 익숙하신 거 보면 익스포트를 하실 땐 데이터 폴더가 열리게끔 뭐 템플릿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저장할 때 어셋 폴더가 열리게끔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실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신 폴더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네, 연동이 돼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우선 이 상태로 바뀌었을 때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파일에서 자, 그 셋 프로젝트를 클릭해 볼게요. 셋 프로젝트. 지금 프로젝트가 바뀌긴 했는데 셋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그 폴더를 선택하고 셋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다시 셋 프로젝트를 누르고 자, 원래 디폴트를 다시 해볼게요. 디폴트, 그죠? 디폴트, 마야 프로젝트 디폴트로 셋을 해볼게요. 셋, 그죠? 셋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하게 되면 똑같이 아까 그 디폴트 폴더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자, 프로젝트가 등록이 돼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로 하시게 되면 네, 이 폴더도 조금 더 바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폴더 구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된 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캔슬을 하고요. 자, 제가 이제 할 건 뭐냐면 자, 우선 닫고 가서요. 폴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유에서든 요 폴더 트리 구조 요게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자체를 제가 잘라내기를 해서 아까 그 프로젝트 있죠? 여기에 우선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폴더를 그죠? 제가 이름을 좀 바꿀게요. 네, change pass라고 바꿀게요. 그죠? 이렇게
그 말은 이제 지금 저는 그 기존에 있는 디폴트 프로젝트 폴더는 아예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아예 없어졌다라고만 하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잠깐 이제 폴더로 가볼게요. 그래서 마야 프로젝트 폴더 오시게 되면 네, 디폴트 폴더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야 뭐 스와치 폴더라는 게 하나가 생겼는데 이건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네, 그 스와치의 이미지가 처리가 돼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니까 상관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렇게 되면 지금 폴더가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 말은 지금 네, 이 경로를 쓰고 있었던 것 자체가 다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자, 이제 그 파일 가서 다시 셋 프로젝트를 가서요. 네. 아까 우리가 했던, 그죠? 그 뉴 프로젝트. 그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우선 이 뉴 프로젝트를 잡겠습니다. 그죠? 잡고요. 네. 그 다음에 파일 오픈할게요. 파일 오픈 씬을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뉴 프로젝트 그죠? 뉴 프로젝트 자체는 제가 저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이 그러니까 다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디폴트 폴더는 이제 없는 상태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뉴 프로젝트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되면 자 해서 이름을 바꿨죠. 체인지 패스에 씬으로 가서 한번 여기에 패스에 그 MB 파일 바이너리를 그냥 열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세이브를 하고 열면 자 아까 제가 숫자 6을 눌러서 텍스트가 로드 되는 걸 확인했는데 6을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 네 텍스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네 지금처럼 소스 이미지 폴더에 인사이드 프로젝트 JPG 이미지 파일이 없는데 라고 해서 지금 자 하단에 네 하단에 이렇게 워닝에서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그죠? 역슬래시 두 개가 있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도 보시게 되면 자 네 원래 있었던 C 유저 세르시아 다큐멘트에서 절대 경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젝트 셋을 바꿔볼게요. 가서 파일 하고요. 자 셋 프로젝트를 하고요. 네, 온 다음에 바탕화면에 가서 프로젝트 가서 자 체인지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셋 할게요. 그죠? 셋하는 순간 지금 왼쪽은 해결이 됐어요. 그죠? 왼쪽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알아서 그 폴더 구조 제가 프로젝트 셋하는 순간 그 폴더 자 잠깐 띄워볼게요. 네, 자 제가 체인지 패스로 그죠? 자, 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됐어갖고 체인지 패스로 이제 폴더를 네, 그 프로젝트화 했죠. 그렇게 되면 마야는요, 이제부터는 자, 이 경로를 자, 역슬래시 앞에 있는 이 경로를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그래서 아까는 그 보시게 되면 유저의 뭐 세르시아의 다큐멘트의 마야에 그렇게 진행했던 경로 있었죠. 달라졌던 경로 있는데 지금 마야의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순간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마야가 변경을 해주고요. 자, 자동으로 변경을 했다는 건 지금 데이터는 자, 이 체인지 패스 이 아래에 있는 소스 이미지 폴더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왼쪽은 지금 자동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 경로가 바뀐다던가 또는 폴더 명이 바뀐다던가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데이터들의 연속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데나 데이터를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설정되어 있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막 가져오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가서 수동으로 자 클릭을 하고 네 다시 가서 불러오셔도 돼요. 자 가볼게요. 위치 바뀌었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오픈을 하셔도 돼요. 뭐 그리고 스크립트 등 기타 등등 다른 기능들 그죠? 여기 가셔서 자 잠깐만 띄어만 드릴게요. 네임스페이스 에디터라는 걸 써서
죄송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에디터가 아니라 파일 패스 에디터를 띄워서 네,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손쉽게. 하지만 네, 마야를 열고 이렇게 기타 등 또는 MA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할 때마다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금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회사에 가서 서버라는 걸 쓰게 되면 이렇게 상대 경로보단 절대 경로를 그냥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절대 경로를 유지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분들, 처음 마야를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절대 경로, 상대 경로에 의해서 나중에 데이터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감을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봤고요. 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직접 한번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절대 경로일 때 텍스처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한 장만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 100장, 1000장, 뭐 많게는 몇천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리고 또 마야 씬 파일도 지금 하나가 아니라 막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 100개 정도의 마야 파일, 1000개 정도의 마야 파일이라고 보시면은 그게 이제 경로 하나 바뀌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다 수정을 해서 제대로 텍스처가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해서 네, 작업을 계획을 하고 들어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네, 먼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계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또는 상수인의 시다방 네이버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씩TV의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